네, 김백도입니다. 어젯밤에 TV조선에서 새롭게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대학가요제. 옛날 생각납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저도 MBC 대학가요제에 대한 추억, 연말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프로그램이니까 대학생 형 누나들이 자기가 스스로 창작한 곡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고, 거기서 또 얼마나 대단한 스타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요계의 현실이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 폐지가 돼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해야 될까요? TV조선에서 새롭게 대학가요제라는 것을, 이건 시리즈로 한 10부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됐고, 무엇보다 연말에 이제 시작할 미스터 트롯 3 전에 글쎄요, 일종의 길라잡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먼저 론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청률이죠. 시청률. 조선일보는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제목을 뽑았냐가 중요합니다. TV조선 대학가요제 시청률 6.4%. 상쾌한 출발이다. 쾌조의 출발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자, 근데 이 6.4%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최고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1시간 반, 2시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시간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게 치솟았던 그 포인트만 딱 집어서 그게 6.4%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국 평균 닐슨 코리아 시청률은 최고 시청률하고는 다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95%, 100% 시청률 얼마 나와서 시청률 얼마야 할 때는 최고 시청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 시청률을 얘기하죠. 그건 몇 프로냐? 그거는 4.7%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얘기할 때 기사로 전국 평균 시청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제목에 굳이 최고 시청률을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시청률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목에다가 평균 시청률이 아닌 분당 순간 최고 시청률을 적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자랑하기엔 좀 뭔가 최소한 자랑하기엔 뭔가 아쉬울 때, 그때 조금이라도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최고 시청률은 평균 시청률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일단 최고 시청률을 빵 때리고,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소제목이나 중간에 그렇지만 평균 시청률은 몇 프로 나왔다,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TV조선하고 같은 계열사인 조선일보에서 어제 첫 방송한 TV조선 대학가요제를 이야기하면서 분당 최고 시청률을 제목에 뽑았다는 건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7%라는 시청률이 그리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자,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대학생들의 무한 가능성을 노래하는 무대, TV조선 대학가요제가 실력파 대학생들의 패기 넘치는 무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당연히 좋게 얘기해야죠. 평균 시청률 닐슨 코리아 집계 4.7%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에 선보인 이색적인 1대1 라이벌 대결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구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1대1 라이벌 대결이었는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라운드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1대1 라이벌 대결을 벌인 두 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구도였어요.
자, 그래서 방송에 최종 출연하게 된 팀은 54팀.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 현역 신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윤상 씨도 있고, 김이나 씨도 있고, 소유 씨도 보이고, 그죠? 하동균 씨, 임한별 씨, 김영석 씨, 김현철 씨, 김태우 씨, 심사위원들은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작곡을 보유한 실력파 뮤지션들이고, 본선 라운드에선 기성곡을 참가자들이 직접 편곡해 요즘식으로 해석해 선보인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이 장르가 7080 가요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 물론 뭐 장르 구분 뭐 시대 구분 없지만 대체적으로 1회를 봤을 땐 7080 노래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김현철 씨 무공의 무기교 무결점 무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참가자들이 저도 뭐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대학생들의 무대가 아주 풋풋하고 옛날 저도 뭐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 또 MBC 대학가요제 봤던 그 시대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로 추억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무대였다. 그래서 뭐 유학생도 출연을 했고 카이스트에 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출연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는 무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른 언론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매일경제 기사인데 전현무 씨, 저는 뭐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어제 제 몫을 충분히 다 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멘트, 박진감 넘치는 진행 솜씨로,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전현무 씨가 특별히 고 신해철 씨를 언급을 했네요. 고 신해철 씨도 대학가요제 출신,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겨울에 MBC 대학가요제 무한궤도 거기 보컬로 출연해서 그때 그 무한궤도 무대를 본 게 지금도 저도 아주 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신해철 씨를 떠올렸네요. 그 나이 그 에너지와 낭만을 지금 MZ세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 기대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 전현무 씨가 옛날처럼 잔디밭에서 눕는 건 안 하더라도 대학생들만의 낭만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며 대학가요제 MC로 나선 소감을 밝혔다. TV조선 예능 대학가요제 제작 발표 싱어게인 빼고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는데 겹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가요제는 실력도 들쑥날쑥하고 에너지가 다르다 보니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 대학가요제 장르, 국적, 성별, 분문, 혼성 오디션이죠. 음악을 사랑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 대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이 없어진 것이 안타까운데 대학생들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있을 거라 생각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좋아하는 신해철 씨도 대학가요제 출신. 보는 분들도 추억에 젖고 대학생들도 추억에 젖을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에 뭐 신해철 씨뿐이겠습니까? MBC 대학가요제 출신 한국 가요계를 정말 주름 잡았던 스타들이 뭐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대학가요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왜 MBC에서 폐지를 했느냐? 한국 가요계의 지형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스타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K-팝이다 또 보이그룹, 걸그룹 멤버들 어렸을 때부터 기획사에서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키워서 스타가 되는 그런 가수들이 가요계를 점령하다 보니까 대학가요제 출신 싱어송라이터들이 밴드라든가 솔로 가수로서 MBC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하고 가요계의 가수로 정착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대학가요제 시청률도 떨어지고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BC 대학가요제가 폐지의 수순을 밟은 것이거든요. 그리고도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TV조선에서 이런
대학가요제를 새롭게 론칭을 한다. 반응이 어떨까?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도 기대가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시청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률을 보면 모든 게 나오고 사실상 TV 프로그램이라는 건 시청률에 웃고 울고 그러는 것이죠. 자, TV조선 대학가요제 전국 평균 우리가 거의 100% 얘기하는 전국 평균 닉스코리아 집계 시청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가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1회밖에 방송이 안 됐으니까 최고 시청률도 4.7%죠. 그러면 이 4.7%의 시청률이 잘 나온 거냐, 못 나온 거냐?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TV조선에서 방영됐던 전작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첫 회 시청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좀 더 이 4.7%라는 수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 닿겠죠. 자, 먼저 미스터 트롯2 2022년 12월 22일 날 첫 방송을 했죠. 자, 미스터 트롯2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첫 회 시청률 20.2%. 아, 비교가 안 되네요. 예, 4.7%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TV조선 대학가요제를 방영하기 바로 그 직전에 TV조선에서 방영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약 1년 전에 방영을 했던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2023년 12월 21일 첫 방송을 했는데 역시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여성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 첫 방송은 16.6%. 아, 역시 TV조선 대학가요제 첫 방송 시청률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런 시청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TV조선 대학가요제는 장르가 아무래도 7080 노래 위주의 대학생들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TV조선에서 방영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TV조선 대학가요제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10월 7일 날 방영했던, 이때는 서혜진 PD가 아직 TV조선에 있었을 때였죠. 내일은 국민가수. 이것도 장르 특성상 7080 노래 위주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V조선 대학가요제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혼성, 남녀가 다 출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라는 건 TV조선 대학가요제는 대학원생, 대학생들에 국한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내일은 국민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그리고 기성 가수들도 출전을 하고 10대들도 출전하는, 그러니까 더 출연자들의 폭이 넓었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접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내일은 국민가수 같은 경우에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었음에도 첫 회 시청률이 16%가 넘었습니다. 두 자리 숫자 16.1%를 기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 대학가요제 첫 방송은 4.7%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은 국민가수하고 비슷한 시청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 TV조선 대학가요제 제작진은 애초에 두 자리 숫자 시청률은 나오지 않겠느냐, 10%는 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두 자리 시청률은커녕 5%의 벽도 넘지 못하는 4.7% 첫 방송.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시작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두 자릿수 시청률은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TV조선 대학가요제는 이건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두 자리 숫자 시청률은 넘겠지만 첫 방송 스타트 시청률이 너무 기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박 내지 초대박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 엄청난 뭐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런 뭐 엄청난 반전이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박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예, 성공도 실패도 아닌 이런 정도로 저는 사실 내일은 국민 가수도 TV조선의 명성에 비하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일은 국민 가수보다 똑같은 7080 가요 위주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 시작점이 너무 낮다. 뭐 기사에는 상쾌한 출발이다, 쾌조의 출발이다, 다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야죠. 하지만 김백도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V조선 뭐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무조건 그런다고 응원해서도 안 되겠죠. 객관적인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것인데 4.7% 전국 평균 시청률은 결코 TV조선 제작진이 그리고 TV조선의 명성에 비하면 아무리 대학가요제라고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7080 가요 같은 경우에 한때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뭐 대략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제가 딱 그 연령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만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청춘 때 즐겨 부르고 들었던 그 7080 노래에 대한 향수가 중년 이상 그 청취자들에겐 있거든요. 그것을 향수를 자극해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7080 노래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이끌었던 메인 프로그램이 KBS에서 방영을 했던 배철수 씨가 MC를 맡고 콘서트 7080 이게 무려 14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2018년 뭐 10월 이즈음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배철수 씨가 먼저 하차 의사를 밝혔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뭐 결국에는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그 7080 노래에 대한 어떤 붐, 향수도 점점 사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전부터 미사리 카페촌 하면은 대표적인 7080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한때 뭐 30개가 넘었다고 해요. 이 미사리 카페촌에만 7080 노래를 통기타 음악을 부르는 생음악 라이브로 그런 카페가 30개가 넘었는데 2009년도 기사인데 경기부랑 미사리 폐업하는 라이브 카페가 줄을 잇고 있다. 지금은 뭐 몇 개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이 7080 노래를 좋아했던 그 트렌드 유행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저부터도 7080 노래 지금은 잘 안 들어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옛날 것만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새로운 걸 듣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이지만 과거의 트로트와 다른 지금 시대에 맞는 트로트 오디션 그게 TV조선을 통해서 대박을 친 거죠. 그런 의미에서 7080 노래를 재해석했다고 하지만 TV조선 대학가요제가 아직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첫 방송을 마치고 별로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은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소득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어를 건졌다고 봐야 되는데 자퇴후상경 제주소녀 최여원 아주 무공의 보이스 커리어를 갖고 있었죠. 역대급 극찬 몰표 합격. A+ 음색 남녀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 특히 서울예술대학 아마 실용음악과 재학 중일 거예요. 최여원 씨. 제주도 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러면 서울로 무조건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를 두고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전학하기가 힘들었나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이제 뭐 아마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재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최여원 씨가 첫 소절을 딱 부르니까 심사위원 6명이 그냥 동시에 합격 버튼을 누를 정도로 그렇게 음색이 대단했다. 소위 음색 깡패였다. 김이나 씨는 모든 순간이
화면에 잡혔을 때 전부 러블리했다. 그렇게 최여원 씨의 무대를 극찬했고요. 김현철 씨는 무공의 무기교 무결점의 무대 이렇게 또 극찬을 했습니다. 자, TV조선 대학가요제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장르 불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초대형 캠퍼스 오디션 프로그램. 자,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최여원 씨 딱 너무 박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여원 씨 딱 한 사람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방송에는. 물론 이제 2회 방송에는 좀 더 많은 실력자들이 무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회부터는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또 다른 반전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첫 방송은 어쨌든 굉장히 아쉬운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자, 이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자, 어제 10월 10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방송이 되느냐, 10부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목요일마다 방송이 됩니다.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은 항상 목요일 날 방송을 하죠. 자, 이게 뭐 인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10부작에서 더 연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딱 12월 12일 날 목요일 날 방송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미스터 트롯 3가 바로 꼬리를 물고 첫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TV조선 대학가요제가 탁 밀고 나가서 뭐 그렇죠. 두 자릿수 시청률 이상 막 치고 올라가고 시청률이 뭐 20%대 막 넘어서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스터 트롯 3도 기운을 받아서 또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TV조선 대학가요제가 예상보다 시청률이 적게 나왔다. 두 자릿수 시청률도 넘어서기가 막 어렵게 왔다 갔다 뭐 8% 9%에서 이래버리면은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 3도 약간 김이 빠진 상태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작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역가왕2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고 나옵니다. 11월 중순에 첫 방송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은 TV조선 대학가요제가 방영을 하고 있을 텐데 TV조선 대학가요제가 현역가왕2를 상대하기는 뭐 당연히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시청률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현역가왕2에 비해서 시청률이 현격하게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영을 하고 미스터 트롯 3가 맞물려서 첫 방송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현역가왕2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TV조선 대학가요제 첫 방송 그리고 전국 평균 시청률을 본 서혜진 PD는 조용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계속되는 상황 전개 김백도 예의주시에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